반갑습니다. 저는 동명대학교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과에 재직 중인 장재진 교수라고 합니다. 타밀어는 인도의 대표적인 37개의 공식 언어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된 연유인지 우리나라 말과 유사한 의의가 500여 개에서 2000여 개가 있다라고 언어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이 유사한 의의들은 신체 부위, 그리고 기초생활의, 가족관계의 다양한 유사한 의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단어들은 메뚜기를 전애들도 메뚜기 또는 베뚜기라고 이야기하고요. 풀을 베다, 풀을 타밀 쪽 사람들도 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쌀을 타밀에도 특정 지방에는 똑같이 쌀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쏘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마당새야 하는 건 이제 마당구야 이러고, 나는 너보다 몸집이 우람하다 이런 표현을 타밀 지방에서는 난 운갈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모든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언어지만 아빠를 아빠라고 하고 엄마를 엄마, 언니를 안니라고 하기도 하고 언니, 큰언니를 칸언니, 아버지를 아빠씨, 아씨를 아씨. 경상도 사투리하고 비슷한 게 많이 등장하는데요. 경상도 사투리에 너를 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타밀 쪽에서도 영어로 you를 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상도 사투리로 특정 물건을 보라고 할 때 니 이거 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타밀은 니 인거 봐, 너 이리 와를 경상도에서는 니 일로 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타밀에서는 니 인거 와. 우리가 왜, 이거 웬 이런 표현을 할 때 쟤들은 엔 이렇게 표현하고요. 신체 부위도 엉덩이를 궁둥이, 궁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쟤들은 그냥 궁디, 이빨, 그러면 이제 타밀은 그냥 빨, 눈을 눈깔 이렇게 할 때 쟤들은 이제 깐. 우리도 경상도 사투리에 모르겠다를 옛날 할머니들이 모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어를 줄이고 늘리는 상황에서 여기 언어와 거기 언어가 유사한 게 상당히 많다. 많은 언어들 중에서도 타밀어에서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어머니들이 맴매한다, 맴매. 너 밥 안 먹어, 맴매한다. 똑같이 이제 맴매 하고요. 아이들하고 놀 때 손을 이렇게 만지면서 잼잼잼잼 하지 않습니까? 잼잼잼잼 똑같이 하고 있고요. 도리도리 짝짝꿍. 발음도 똑같아요. 도리도리 짝짝꿍 똑같습니다. 짝짝꿍 하는 데도 있고요. 짝짝호 하는 데도 있고, 받침이 한두 개 빠졌다 정도고 발음이 이제 유사합니다. 애기들 우리가 이제 업을 때 어부바 어부바, 거기들도 어부바 아부바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린애들 놀릴 때 어머니가 까꿍 이러지 않습니까? 애들도 애기들에게 까꿍 이렇게 얘기하고요. 타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같으면 강원도, 전라도에 해당되는 하나의 주 이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독립된 나라였죠. 타밀나두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그런 500여 개의 왕국이 하나의 나라로 되면서 인도 안에 타밀나두라고 하는 하나의 주가 있고 그 주가 문자와 언어를 완전히 독립되게 썼다는 겁니다. 그 타밀어가 이제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그 언어가 우리나라하고 유사하다. 언어학자들이 우리나라 언어를 우랄 알타이어 계보로 설정을 해놓았죠. 그런데 언어 전문가들 말씀은 일본어하고도 100여 개도 안 된다고 합니다. 똑같은 언어가. 그런데 작게 500개에서 2000여 개까지 유사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언어의 기원과 계보를 달리 볼 수 있다. 이런 설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언어가 주어, 목적어, 동사잖아요. 근데 타밀어도 주어, 목적어, 동사고 그러다 보니까 주어, 목적어, 동사만 가지고도 계보를 설정하기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다만 흥미로운 것은 어떻게 바로 옆에 있는 일본 단어보다도 최소한 5배에서 10배가 되는 그런 많은 단어나 문장이 있을 수 있을까? 북한 지방에서 여성을 갓나라 그러잖아요. 여기도 갓나라 그러거든요, 아가씨를. 이렇게 설명하면 계속 나오는 이 많은 단어들을 그냥 우리가 관계가 없다라고 넘길 수는 없어요. 제가 인도에 직접 갔을 때 인도 언어학자는 단어만 같이 우랄 알타이 계를 드라베다 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2000개에서 500개 까지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기존의 우랄 알타이계로 할 수 있는가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한국 학자들이 언어의 계보를 달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고 인도의 최고의 언어학자는 별 관계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좀 특이한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 이제 오줌 싸면 특히 남자아이들 머리에 키라고 그러죠. 키를 쓰고 소금오도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키도 키예요. 소금오도로 가서 맞고 오는 것도 똑같고요. 근데 소금을 걔들은 소흠이라 그래요. 아기를 놓으면 금기신앙으로 새끼줄을 걸어서 남자아이가 나오면 고추를 달고 여자아이가 나오면 솔가지나 숯을 놓는다든지 이런 풍습도 똑같습니다. 타밀 지역이 망고 열매나 혹은 나뭇잎
풍습을 걸어 놓는 것이 나무 종류만 다른 거지 비슷한 풍습이 있습니다. 타밀어와 한국어가 특히 경상도 이 많은 언어들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계기를 알려주는 게 바로 석탈해와 허황우. 이 내용들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석탈해가 바로 이 대장장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가야가 철의 왕국이었다면 이 타밀 쪽도 굉장히 철이 강한 그런 쪽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의 교류가 가능하게 만든 운동 이지 않는가. 그로 인해서 이런 많은 언어들이 지금까지 지역에 남아있지 않겠는가. 여기 게 거기 간 건지 거기에 여기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나 유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100년 전의 역사도 역사께 가면 끊임없는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2000년 전, 1000년 전, 500년 전의 내용을 우리가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신화 속에도 역사가 들어있고요. 역사 속에도 신화가 들어있죠. 그래서 역사와 신화는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인도의 신화는 역사를 머금고 있는 강도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허황우를 신화라고 하는 자체를 인정을 안 하죠. 역사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다 기록이 있다. 그리고 그런 추론에 의해서 이거는 역사적 사실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부류도 있고, 또 이 부류는 그러면 남인도에서 왔느냐 북인도에서 왔느냐. 남인도설로 봤을 때 허황우는 이제 타밀어 왕국에서 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삼국유사에 배를 띄우자마자 풍랑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북인도 지방에는 여성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여성들이 배를 타고 막 멀리 다니고 이런 문화가 없었어요. 근데 남인도는 여성 전사도 있었고 여성들이 배도 타고 하는 개방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남인도설에 중점을 두고, 아유디아라고 하는 지명에 중점을 두고, 땅의 물고기에 중점을 두고, 또 특정 부분에 중점을 두시는 분들은 북인도설에 중점을 두고, 그래서 허황우는 북인도파, 남인도파, 중인도파, 태국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아직도 많은 학자들을 연구하게 만든 그런 장본인입니다. 유전자 연구를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인도의 특정 종족하고 대한민국의 특정 성실을 유전자 분석한 학자들이 있는데 굉장히 일치하다라고 하는 연구조사가 나왔거든요. 라오스에 가면, 라오스는 다양한 민족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라오숭, 라오깡, 라오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오숭은 숭이 높을 고자예요. 중국 남부지방에서 밑으로 이주해 온 족인데 바로 라후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고구려의 후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한국 사람과 똑같이 생겼어요. 그 라오스에 있는 라오룸이나 라오깡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서 한국에서 오셨어요 라고 보면은 라오숭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타밀 지방에도 가보면 대부분 이제 남쪽이니까 피부가 까무잡잡하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좀 까무잡잡한 피부에 김해 김씨나 김해 허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얼굴들이 타밀나두에서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 조사가 아무래도 과학적인 거고, 저는 제 경험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인데 그 두 가지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 세계의 많은 인종들이 이사를 했고 이동을 했고 섞였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는 이사를 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버릴 수 없는 문화적인 풍습과 언어가 따라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타밀어와 우리 언어의 유사성은 이러한 많은 접점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로마에서부터 동북아시아 끝자락인 우리 한반도, 일본 남쪽까지 오게 된 이 해상 루트가 바로 우리가 딱 잘라서 2000년 전이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충분히 교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이역만리에서 어떤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를 추정을 해보면, 우리가 무역풍이 발견되기 전에는 배가 항상 육지가 보이는 해안선을 따라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무역풍이 발견되는 그 순간부터 바다를 가로질러서 그렇게 다녔고, 로마 시대 때 벌써 인도와 교류했던 많은 흔적들이 나옵니다. 인도 타밀 지방에 가보면 로마의 동전이라든지 구슬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요. 발견이 되고 있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토마스도 타밀나두에 해당되는 첸나이까지 왔다라고 하는 흔적들이 남아있고, 거기 토마스의 무덤 위에 지었다고 하는 성당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첸나이에서 아시아 쪽은 어디까지 왔느냐? 꽝저우까지 왔던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무역풍을 타면요, 바로 말레이 반도까지 배가 가서 우리가 흔히 아는 말라카 해부로 내려옵니다. 말라카 해부로 내려와서 방콕, 꽝저우, 홍콩까지 내왕을 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한반도 남부에서 광저우 정도까지 간 기록들은 또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동선을 인도 특정 지역에서 해상 간이역을 통해서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2000년 전부터 1000년 혹은 700년 전까지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해상 교육이 상당히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로 통해서 특정 시기에 특정 인구가
한 번에 온 것이 아니고 그 한 2000여 년에 걸친 인구의 이동을 통해서 타밀어를 쓰는 하나의 부류가 한반도 남부에 정착해서 이게 계속 지속되어 온, 쉽게 얘기하면 살아남은 언어가 아닐까. 지금까지 타밀나두라고 하는 지역과 그들이 쓰는 언어를, 그리고 2억 마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특정 언어들이 너무나 유사하고 500여 개에서 한 2000여 개 되는 것 중에서 아주 짧게 몇 가지를 비교해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양성을 경험하려면 제가 인도를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인도에서 동인도에서 중인도에서 남인도까지 너무나 다른 전통 문화와 풍습과 관습과 언어와 생긴 모양새와 다양한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오늘 소개한 타밀 지방과 타밀어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가셔서 경험을 해보시면 대표적인 칸치푸람과 마하발리푸람 같은 이런 재밌는 동네를 가면 무궁무진한 스토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닮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띌 겁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